오늘은 3차원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뉴턴 역학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공간의 문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상이 상의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기술한 게 뉴턴 역학이라고 했었는데요. 유클리드 공간을 기술하는데 그 세 개의 베이시스가 그 벡터 공간에 세 개의 베이시스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세 개의 베이시스를 마음대로 잡아도 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쉬운 좌표계가 바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 세 개의 유닛 벡터가 서로 수직이고 그 유닛 벡터의 길이가 다 1인 그런 그래서 E1 hat E2 hat, E3 hat을 이용해서 임의의 포지션 벡터를 x1, e1, x2, e2, x3, e3 그래서 코디네이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렇게 코디네이트로 표현하자마자 스케일러 프로덕트나 크로스 프로덕트를 코디네이트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i번째, j번째 유닛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크로네커 델타가 된다는 점. i, j 크로스를 하면 이것이 epsilon i, j, k, 이 k 햇의 형태로 된다는 것. 여기서 한 가지의 가정이 더 들어가 있죠. cyclic coordinate 시스템을 이용해서 1, 2, 3, epsilon 1, 2, 3가 플러스 1이 되도록 하고 이와 동일한 부류인 even permutation들은 전부 다 플러스 1, 2, 1, 3과 같은 odd permutation들은 마이너스 1, 그리고 permutation이 아닌 거, 서로 두 개가 같거나 세 개가 다 같은 인덱스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0이 되도록 하면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디터미넌트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A 크로스 B, A 크로스 B 닷 C의 형태로 쓰여지고 이것을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쓰면 이렇게 A1, A2, A3, B1, B2, B3, C1, C2, C3 이렇게 해서 로우 벡터로 컬럼으로 해도 돼요. 매트릭스를 써주고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답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구하는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드렸고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피하면 안 되고 무조건 계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수학 책에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로 다 풀 수 있으니까 이 교과서 내용을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연습을 많이 해서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displacement. displacement는 1차원에서 displacement하고 동일하게 3차원 공간에서 x가 있으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유닛 벡터들을 써주고 코디네이트를 곱해주고 그리고 다 더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어서 좌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입자가 있을 때 x, y, z 이걸 뭐 x1, x2, x3 써도 되고 x, y, z로 써도 돼요. x, y, z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서로 다른 위치를 나눠서 x1, y1, y1, e2, z1, e3 그래서 그 차이를 계산하면 델타 이건 r이라고 썼네요. 델타 x2, 델타 x는 x2 마이너스 x1
이게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 그러면 요게 다 동류항이니까 코디네이트 디퍼런스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displacement, 위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갖고 위치를 갖고 속도, time derivative를 취하게 되면 속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장점은 또 무엇이 있냐? E1 hat 이것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느냐? 아니다. constant다. 다시 말해 E1 hat의 닷을 구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E1 hat의 t 플러스 델타 t 빼기 E1 hat의 t 나누기 델타 t 해서 리밋 델타 t를 제로로 보내면 될 텐데 여기서 이것이 항상 E1이기 때문에 E1 hat 빼기 E1 hat은 항상 0이죠.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말건 간에 0 나누기 델타 t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니까 0 벡터이다. 그래서 E1 hat이나 E2 hat이나 E3 hat이나 다 다르지만 미분을 하면 모두 다 0 벡터로 같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니? 어떠한 함수든지 두 개의 곱을 하면 A의 t, B의 t 한 것에 미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A를 미분하고 B 놔두고 A 놔두고 B를 미분한 거에 합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 X 코디네이트와 E1의 합이 되어 있는 것을 시간으로 미분한다라고 하면 라이프니츠 룰에 따라서 앞에 있는 걸 미분하고 뒤에 건 놔두고 앞에 건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하고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기 카테시안 베이시스 베타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코디네이트만 미분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게 아니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장점이에요. 자, 그걸 이용하면 성분이 세 개의 성분이 있으니까 XE1, YE2, ZE3라고 하는 displacement 벡터가 있는데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 베이시스 벡터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것은 x.e1 hat, y.e2 hat, z.e3 hat 이렇게 하고 코디네이트만 쓸 때는 이렇게 x.n2로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게 된다. 다음 결과가 바로 그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분을 이미 다 해버렸는데요. velocity를 구할 때는 average velocity는 finite time difference에 대해서 displacement를 finite time difference로 나눠주면 average velocity 3차원의 경우도 2차원, 1차원, 2차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average velocity를 구하고 그 다음에 instantaneous velocity는 그래서 리밋 t 델타 t를 0으로 보내서 미분을 취해주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바대로 이 I hat의 닷은 항상 0 벡터이기 때문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썼을 때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항상 이것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폴라 코디네이트로 썼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조금 뒤에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을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acceleration, 가속도를 얻게 되겠죠. 가속도는 평균 가속도, 바를 붙이는데 평균 가속도와 마찬가지로 finite time difference에 대한 velocity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 average acceleration, 평균 가속도를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또 델타 t를 0으로 보내게 되면 instantaneous acceleration, 순간 가속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미 이 원 hat을 한 번 시간으로 미분하면 0 벡터가 되었기 때문에 0을 한 번 더 미분한다고 바뀔 일이 없겠죠. 두 번 미분한 것도 0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A와 B의 두 개, A와 B의 두 개의 곱을 한 번 미분하면 앞에 한 번 미분하고 뒤에 걸 미분하고 이렇게 해서 더한 거로 나타나게 되고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한 거, 뒤에 거 미분한 거, 여기 앞에 거 미분한 거,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A 더블 닷 B 2배 A 닷 B 닷 그리고 A B 더블 닷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게 마련인데 이 I 해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에 대한 미분이 0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죠. 예를 들어 두 번 미분을 x에다가 이 I, 이 원이라고 하는 것에 미분을 두 번 하게 되면 이 b, 이 I 들어 x 더블 다 이원 이원 x 2배 x 닷 이원 닷 그리고 x 이원 햇의 더블 닷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다 0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코디네이트의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가 있고 베이시스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점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그 계산이 단순해지는 그런 장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프로젝타일 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젝타일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표면상에서 중력 가속도가 컨스탄트예요. 완전 컨스탄트는 아니지만 대충 6.8 미터 퍼 스퀘어 그 정도 되는 중력 가속도가 항상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그것도 정확한 중심은 아니에요. 지구는 구가 아니고 약간의 타원체이고 그 내부 구조가 유니폼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뉴턴의 쉘 시어럼을 배우게 되면 구면에 대칭성이 있다면 로테이션 시메트리가 있다면 항상 중심을 향해서 중력이 작용하게 돼요. 하지만 약간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구 중심 방향은 아니에요. 프로젝타일이라는 것은 그런 constant gravitational field가 있을 때 지표면상에서 9.8m per second의 세컨드 스퀘어의 중력 가속도를 받고 운동하는 자유입자에 대해서 프로젝타일 모션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공기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우리가 배우는 것과는 이렇게 실제로는 좀 다른 현상을 갖게 되고 자유낙하를 할 때에도 무한히 가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저항에 의해서 어떤 일종의 터미널 벨로시티에 도달하게 되죠. 그 댐핑 포스하고 지구 공기의 저항하고 중력이 캔슬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속도 이상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데 몇 과 지나면 우리가 거기에 풀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프로젝타일 모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프로젝타일 모션은 다음 것부터 봐야겠지만 뉴턴 법칙을 배우기 이전에 이미 갈릴레이가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간다. 이런 사실을 알아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것이니까 한 번 적분을 하면 g에다가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는데 여기에 차이가 나와야 되니까 t 이퀄 제로에서의 속도를 일반 시간에서의 속도를 나눠 그 차이가 나요. 그럼 x 다 t라고 하는 것은 초기의 속도 그리고 플러스 g에 0부터 t까지 적분했으니까 무슨 t가 되겠죠. 자, 여기서 시간으로 적분 한 번 더 하게 되면 x of t 빼기 x of t 이퀄 제로까지 적분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상수이니까 상수 벡터니까 0부터 t까지 dt 그리고 g에 0부터 t까지 t dt. 자, 이것은 2분의 1 t 스퀘어가 되고 이것은 t가 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프로젝타일 모션은 xt는 제로일 때, t 이퀄 제로일 때 위치 그리고 최초 이니셜 velocity 곱하기 t 그리고 what have g t square 이렇게 해서 프로젝타일 모션의 공식이 나오게 돼요. 이때 g를 이런 식으로 j 방향 또는 g e2 hat이라고 놓게 되면 그 식을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아까 initial position 아까 x의 제로라고 했었던 것이고 이것은 x 닷의 제로 initial velocity 그리고 이제 초기에 어느 각도로 쏘았는가 x, y 엑시스만 고려하기로 합시다. 패러렐한 그 horizontal direction 수평 방향이 x v0x 그리고 v0y 두 개의 성분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니셜이 v0x와 v0y의 이니셜 벨로시티를 갖고 있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g 방향으로 이제 가속도가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일단 x, y, z 성분으로 다 나누어 보게 되면 아까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x 닷을 v로 바꾸면 이렇게 됐었는데 x가 XYZ로 나눠서 쓰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 원 방향과 이 두 방향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원 방향은 X0, 이 두 방향은 Y0 이런 식으로 X0, Y0. 그 다음에 바로 열고 플러스 V0 그냥 V0가 아니라 X 방향의 성분 V0 XT 그리고 그 다음엔 가로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죠. 여기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G E2 햇이 Y 방향의 가속도니까 여기는 이제 V0Y의 T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GT 스퀘어 이렇게 하면은 X 성분, Y 성분 이게 다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쪽 horizontal direction은 가속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X T는 X0 플러스 V0 XT니까 요 X의 값하고 T 값하고 리니어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X 빼기 X0를 빼면 V0 XT가 되고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은 X 빼기 X0를 X 방향의 velocity로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고 아까 V0X를 했을 때 이게 V0 벡터가 되는데 그럼 이 V0X는 V0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베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V0 코사인 베타분의 X 빼기 X0 하고 X 코디네이트와 T 코디네이트의 리니어한 관계를 해서
time을 eliminate, 그러니까 소거할 수가 있어요. 자, y 성분은 지금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 베껴 놓은 것이고, v0y를 v0에다가 sin 데이터 최초의 각도를 세타 제로라고 했군요. 세타 제로로 붙여서 세타 제로로 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t가 여기 있으니까 이 t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결국 그 맥시멈 파워가 디그리가 2가 되는 쿼드라틱 폼이 돼요. 쿼드라틱 폼이란 2차식이 된다는 거죠. y가 1차식이고 이퀄 x의 2차식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포물선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죠. 포물선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포물선, 하늘에서 자연에서 준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이 parabolic curve는 바로 uniform acceleration, 한 방향의 uniform acceleration을 갖고 있는 그 free fall body의 그 trajectory, 그 떨어지는 궤적의 함수 관계가 바로 그 포물선의 운동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아까 시간을 어떻게 소거하는가, 이렇게 소거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에다가 이 값들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우리가, 사실 완전 제곱의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아주 쉬운 상태만 보면, x0, y0가 다 0이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양을 보면, 여기 x가 있고, 무엇 빼기 x 이런 형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뭐야? 요 무엇일 때와 x가 0일 때와 최초의 위치가 0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 그 파라볼릭 커브는 대칭적이고 여기 동그라미가 나타난 이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고 그리고 0일 때 그래서 이걸 이제 range라고 해서 R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죠. 이 호리젠탈 레인지는 이것을 계산해 보게 되면 호리젠탈 레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x 탄젠트 세타를 앞으로 묶어 봅시다. 그럼 여기 1 빼기 탄젠트를 곱하면 2v0의 제곱 코사인 제곱 탄젠트 세타 그리고 gx 이렇게 되겠죠. 자, 코사인 스퀘어 세타하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걸 계산을 하면 코사인 날라가고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은 2분의 1 사인 2 세타가 되겠죠. 2분의 1, 2분의 1 캔슬 돼버리고 그래서 1 빼기 v0 사인 2 세타 g x v0 스퀘어 x 탄젠트 세타 이것이 y 그럼 처음에 0에서 출발했으면 같은 높이로 되돌아올 때까지의 그 거리 이걸 레인지라고 했을 때 이것이 되겠네. 이게 결국 1 빼기 r분지 x x가 r일 때 0이 되니까 r이 되는 부분이 바로 v 스퀘어 오브 g sin 2 세타 0가 된다. horizontal range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다음은 탄젠트, 서클의 탄젠트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지금 우리가 본 거와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 수학이 발전한 것은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바라보고 그걸 흉내내서 기술을 하다가 그것이 이상적인 수학적인 원리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학이 발전되게 되었는데 너무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보니까 연역적으로 바꿔놓은 바람에 그것을 개발한 사람들은 다 자연과 친화적으로 자연 현상을 그 기술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만든 수학이 여러분들과 같은 현 시대 사람들한테는
수학이 먼저 존재하고 물리가 존재한다라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아주 잘못된 교육이죠. 여러분들의 손과 발, 눈, 귀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원래 그런 원리가 있는데 하면서 그 책 속에 있는 그 지식을 받아들이다가 이런 눈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네 하고 그 놀라운 그 재발견의 느낌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출발점이 물리 현상에서 출발되어야지만 수학을 공부하건 무엇을 하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생전에 꽃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시로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자 눈으로 실제 꽃을 본 사람과 그 이해도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수만 번 반복하지만 물리 시간에 수학을 몰라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또 다른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텐데 그 원주상에 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그 속도가 항상 그 원의 접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우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데카르트의 도움을 받아서 벡터를 도입해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표현하니까 매우 간단한 형태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도입하기 전에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반지름은 항상 균일하다. 어떤 어, 중심이 있으면 O라는 중심을 만들었고 반지름 레디어스를 만든 다음에 뺑그러니 한 바퀴 돌리면 되는데 어디나 이 그림은 뭐 대충 그려서 틀리지만 이게 다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벡터 x가 있으면 x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스퀘어 루트 x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스퀘어 루트 하는 거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것이 반지름 a라고 합시다. 그럼 제곱을 해버리면 x 벡터의 제곱은 a의 제곱이라는 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은 차치하고 그냥 이걸 갖고 라이프니츠의 방식을 따라서 디퍼런셜을 구해보기로 합시다. 디퍼런셜이란 어떤 뭐 우리가 f 프라임 뭐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그것을 df over dx 이렇게 쓰고 df over dx라는 거 델타 f over 델타 x limit as delta goes to zero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 분자나 분모에서 미분량 그 찔끔 바뀐 양을 디퍼런셜이라고 해요. EDF라고 하는 것을 EDF라고 하는 것을 구해봅시다. 자, 사실은 원 안에서는 그 위치의 변화를 시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쉽게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세타, 각도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 x축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도 정도 돌았나? 이걸 알면 원주상에 있는 어떤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속도를 구하려면 이제 디퍼런셜을 구해요. 차이. 이렇게 차이. 그러니까 x가 세타로 갔을 때와 x가 제로일 때 이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미분을 속도로 구하려면 순간 속도가 우리가 주로 관심이니까 시간을 미분하려면 이거가 세타가 매우 작을 때 이 차이를 어, 예를 들어서 x의 세타 플러스 d 세타 빼기 x의 세타 이 차이를 d의 x 세타 세타에서 세타 플러스 d 세타만큼 아주 찔끔 바뀌었을 때 그 차이를 디퍼런셜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하니 x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a의 스퀘어, 컨스탄트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렇게 되면 이거의 디퍼런셜을 구하면 이거의 차이 그러니까 x 스퀘어 세타 플러스 d 세타 빼기 x 스퀘어 세타 요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그 미분할 때 어떻게 요 이제 d 세타만큼 쉬프트 한 거에서 빼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x의 세타 플러스 d 세타 닷 x의 세타 플러스 d 세타 빼기 x 세타 다 스케일러 프로덕트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라이프니츠가 개발한 방법을 이용해서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B의 시간 미분은 A.B, AB 다시라고 썼던 것처럼 이것을 곱한 거의 디퍼런셜은 앞의 차이,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내버려두고 뒤에 거의 차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막 DT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에 달라붙으면서 B 닷 A 닷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x제곱의 디퍼런셜은 이것은 x 닷 x의 디퍼런셜이고 이것은 사실 x1 제곱, x2 제곱, x3 제곱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이 곱한 거 그러면 2배 x1 dx1 2배 x2 dx2 2배 x3 dx3가 이렇게 돼요. 자, 이걸 다 정리하면 2배 x1, x2, x3 그리고 dx1, dx2, dx3 매트릭스 곱의 형태를 쓸 수 있을 것이고 이거 뭐냐? 2배 x가 dx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겠죠. 자, 여기에서 사실은 x의 제곱이 a의 제곱 상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디퍼런셜은 a제곱은 각도를 아무리 바꿔도 항상 0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원에 있어서 여기가 x가 있고 여기서 찔끔 바꿨다. dx만큼 바꾸면 사실은 x의 제곱이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x 다 dx가 항상 0이 돼야 된다. 여기에서 dx도 찔끔이 매우 작지만 0은 아니거든요. 이거의 길이, 이거의 길이. 그러니까 이거는 x 이퀄 x 절대값, dx 절대값,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게 0이다. 근데 이게 0이 아니고 이게 0이 아니니까 항상 코사인 세타가 0이다. 그 말은 뭐냐? dx는 결국 탄젠트를 얘기하는데 접선의 방향인데 접선은 항상 원의 접선은 항상 원의 반지름과 수직이라는 사실을 그냥 식은종 먹기로 간단하게 알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말은 dx는 이거의 수직이다. 그럼 x란 방향을 어떤 radius r이라고 하는 거 유닛 벡터 잡아서 이 radius 방향의 유닛 벡터를 잡게 된다면 탄젠트 방향의 유닛 벡터는 언제나 그것의 수직이 된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네? 그래서 x 닷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체인 룰 지금 한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먼저 각도로 먼저 들여다보고 어떤 세타 x축에 대해서 세타를 갖고 레디어스 r인 그 원주 위에 있는 점 x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의 세타는 다음과 같이 쓰여지겠지. r은 반지름은 상수예요. 바뀌지 않아요. 자, 이걸 속도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위치는 지금 원주상에 움직이는 어떤 물체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세타를 알면 다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체인 룰을 쓰는 거야. 속도를 구하는데 velocity는 time derivative라고 했어요. 하지만 time을 하기 전에 x는 전부 다 그 theta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러면 theta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하려면 그것은 체인 룰을 써서 theta로 미분해서 값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 theta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체인 룰이라고 하죠. 이 체인 룰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세타로 x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세타 단만 곱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가속도를 얻을 수 있는데 한 번 미분한 것을 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x 더블 닷을 x 닷을 미분하면 되죠. x 닷은 세타다 d 세타 d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세타 더블 닷 그리고 d 세타 dx가 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dt분의 d 그리고 세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세타로 미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세타로 두 번 미분하고 그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앞에 여기 세타 다시 있었으니까 이거 빠졌어. 그럼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하고 요 앞에 세타 다시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에 세타 더블 닷 x를 세타로 미분하고 그래서 바로 세타 더블 닷이 요것이고 세타 닷 스퀘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요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것을 체인 룰을 이용해서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훨씬 더 쉬운 변수로 미분을 하고 그 변수를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면 속도를 얻는데 매우 편리한 관계. 자, 이걸 보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하고 다른 점을 알 수 있어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E1의 닷은 0이고 E2의 닷도 0이고 E3의 닷도 0이고 하지만 지금 이게 바로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인데 폴라 코디네이트는 E1 햇, E2 햇은 시간에 대해 바뀌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거지만 요게 ER 햇 그리고 그것의 수직인 탄젠트 방향의 E 세타 햇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뱅글뱅글 돌면서 다른 값을 갖게 돼요. ER 햇 닷과 이것은 0이 아니고 E 세타 햇 닷은 또 0이 아니야. 요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이것은 폴라 코디네이트 그 두 개의 코디네이트의 다른 점. 그 라이프니츠의 데리버티브 룰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곱한 것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에 덧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확장하면 스케일러 프로덕트에도 확장할 수가 있어서 각 성분별로 보면 분할을 해서 보면 그거 하나의 성분이 앞에 거 뒤에 거 미분한 거를 더하는 형태가 되어서 결국 계산을 다 정리해 보면 A.B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앞에 거 미분한 거 시간으로 미분하고 뒤에 걸 스케일러 프로덕트하고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걸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해서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와 B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있을 경우에 앞에 개수도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small a를 시간으로 미분하고 A를 내버려 두고 A를 내버려 두고 A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는 이거 전부 다 라이프니츠의 프로덕트 룰 오브 데리버티브에서 응용돼서 아주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되겠어요. 자, 이제 유니폼 서큘러 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이미 원에 대해서 공부를 자세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원 주위에 있는 한 점이 있으면 레디어스는 이것은 constant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앵글이 있을 때 변하는 정도가 uniform하다. uniform하다라는 것은 angular velocity는 저 앵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angular velocity,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angular velocity라고 이름을 지는데 이 angular velocity가 constant인 경우에 그걸 uniform하다라고 하죠. uniform. 그래서 uniform circle 상에서니까 uniform circular motion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uniform circular motion을 했을 때 이제 displacement, velocity, acceleration 이런 걸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은 내버려 두고 각도에 대해서 기하학적인 문제, 공간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를 디커플 시켜라. 그래서 공간의 문제, 공간은 그 원의 모양이 바뀌지 않으니까 공간의 문제로 먼저 환산을 하고 그 공간의 값이 시간의 값, 그러니까 velocity가 들어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켜 주죠. 그러면 이제 세타가 오메가 t니까 세타가 오메가 t니까 이 파라미터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컨스탄트이긴 하지만 어때는 뭐 1초에 한 바퀴, 어때는 지구의 자전을 하루에 한 바퀴, 지구 공전을 생각하면 1년에 한 바퀴, 그 값이 자꾸 바뀌는 거니까 그냥 어쨌건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이 각도에 대해서는 그 기하학적인 모형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서 세타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세타 단만 적절히 곱해주면 체인 룰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속도, 가속도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앵귤러 프리퀀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라고 했고, 우리는 이제 사인, 코사인은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다 그러면 각도로 먼저 미분하고 체인 룰에서 세타 다시 곱해라. 사인을 미분한다 그러면 사인을 각도로 미분하고 세타 다시 곱해서 타임 데리베이티브 구해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여기에서 세타 다시 또 오메가 바이 데피니면 세타 다시는 오메가 되겠죠. 여기 나왔네. 그래서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이고 사인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오메가 코사인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2D 폴라 코디네이트의 베이시스 벡터. 우리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베이시스 벡터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이 2D 폴라 코디네이트 베이시스는 이 포인트마다 계속 그 위치가 바뀌어 나가. 이게 레이디얼이고 이게 탄젠셜. 레이디얼, 탄젠셜. 그러니까 레이디얼을 이렇게 썼죠. 왜 레이디얼은 여기 데이터가 있고 E1이 있고 여기 E2가 있으니까 여기가 세타고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이 R이라고 하는 친구는 E1 성분을 코사인만큼 갖고 E2 성분을 사인만큼 갖죠. 요 각도니까 사인이지. 그렇게 해서 요 값이 얻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x 스퀘어가 빵인 걸 이용해서 x다 dx가 항상 빵이다. 그래서 탄젠트가 항상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증명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데카르트 방법이 손쉬운가를 알 수 있죠. 유클리드 계약에서 이게 뭐 원의 접선이 수직인 거 증명하는데 얼마나 피곤해. 기억도 안 날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탄젠트 방향은 이 방향에 대해서 코사인, y에 대해서 코사인. 그리고 마이너스 2원 방향에 대해서 사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2원 방향에 대해서 사인.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용하면 ER, Eθ를 E1, E2로 다 표현을 했어. E1, E2의 장점은 E1 닷, E2 닷 이게 0이라는 게 E1, E2의 장점이고 카테시안의 장점이고 ER 닷, E 세타 닷 이것은 0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ER, E세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얻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E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R, X 벡터라고 하는 게 R의 코사인 세타 E1, 사인 세타 E2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사실은 이게 이제 X 방향이 요걸 R만 바꿔봐. 그럼 R만의 차이는 요거가 되겠죠. dx라고 하는 벡터를 하면 dr이 되고 여기 사실 우리 알고 있으니까 der 이렇게 되네. 아 이걸 이용해 보면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x를 r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라. r에 대해서.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r하고 세타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컨스탄트로 킵하고 r만 바꾸라는 뜻이거든. 요 레이디얼 방향으로만 미분을 하게 되면 그 유닛 레이디얼 벡터를 얻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그럼 이 R이라고 하는 길이 일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얘가 이제 코사인 E1 head, 사인 E2 head 되는데 얘를 세타 방향으로 찔끔 바꿔라. 그럼 이만큼 길이 이게 1이니까 이 길이는 d 세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타 방향으로 찔끔 바꿔라. 그러니까 이 R이라고 하는 것을 세타 플러스 d 세타하고 빼기 이 R의 세타하고 그 길이로 나눠줘라. 그러면 그 방향이 되겠네. 그럼 이건 뭐야? R은 내버려 두고 세타만 바꾼 거니까 이것은 결국 이 R이라고 하는 유닛 벡터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거죠. 편미분하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사인은 코사인 돼서 그렇게 해서도 얻을 수가 있었구나. 또한 비록 이것이 그 이 ER가 0이 아니고 2세타 다시 또 0이 아닌 그런 단점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EI.EJ hat 이것이 크로네커 델타가 된다. 같을 때만 1이고 서로 다르면 0이라는 거. 뭐 E1 플러스 E2 닷 E3는 1 이런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특수한 성질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만족하는 특수한 성질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매트릭스 엘지브라를 손쉽게 할 수가 있었는데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다 꽝이냐? 그게 아니라 폴라 코디네이트도 아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ER 스퀘어를 하면 1이다. 유닛 벡터. 세타 스퀘어를 하면 1이다. 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다 1이고 그리고 이 R과 이 세타가 0이다. 수직이다. 왜? 그거 맨 처음에 x 스퀘어가 컨스탄트라는 거에서 미분하면 x dx가 빵이라는 거 이용해서 언제나 탄젠트 방향하고 레디얼 방향하고 수직이라는 걸 이미 알고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2R과 2세타에서는 0일 수밖에 없는데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보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편리한 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요거 그래서 더하면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더하면 빵이네. 그래서 이 R과 이 세타는 언제나 수직이어서 카테시안하고 또 유사한 성질이 이런 면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확한 값을 구하면 이, 이 R에 대해서 세타로 편미분하면 뭐가 된다면 이 세타가 된다. 그리고 이 세타에 대해서 세타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R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2R 있고 2세타가 있어요. 2R이 앵글을 돌리면 만들어지는 게 2세타 방향으로 성분이 생기지. 그래서 이 R을 세타에 편미분하면 2세타 방향이 생긴다고 생각해. 2세타를 돌리면 어떻게 돼? 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2세타를 앵글로 돌리면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것은 2세타이고 두 번 미분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하면 이거 세타를 한 번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2R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을 세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R이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알게 되었어요. 그걸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들을 손쉽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부분에 또 나오고 자 위아래 편미분을 하면 2세타가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아래 닷을 하는 것은 결국 그 세타 닷이라고 체인 룰에서 세타로 이렇게 미분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세타 닷이 나오고 요거는 2세타가 됩니다. 이 아래 닷이라고 하는 것은 세타 닷 2세타이구나.
쉽네요. 그러면 2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r이 된다 그랬죠? 오, 그럼 2세타의 시간의 미분은 세타 닷에다가 체인을 써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오,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에 얘 r이 되는구나. 응? 그럼 그걸 이제 여기서 구해내.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럼 두 번 미분해 보면 어떨까? 두 번 미분하면 이 r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한 거를 세타다 2세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미분하게 돼. 그러면 이것은 앞에 걸 미분하게 되고 뒤에 거 미분한 것은 세타 다시 있고 뒤에 거는 세타로 미분한 다음에 세타 다시 곱하면 되고 근데 이 놈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의 r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타 더블 다 마이너스 세타 다 스퀘어 2의 r이 돼. 여기는 2세타가 빠져. 탄젠트 방향으로는 세타 더블 다이 되고 레이디얼 방향의 안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코디네이트 베이시스 벡터의 타임 데리버티브를 다 구해버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벡터를 유닛 레디얼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일반적인 벡터 x를 r2의 r이라고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거에 대해서 벨로시티를 구하라. 그러면 r 닷 radial velocity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미분하면 2r의 닷은 r 세타 닷 2세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radial velocity 그리고 요것이 tangential velocity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세타 닷을 오메가로 보면 r 오메가 v의 세타 방향의 탄젠셜 벨로시티는 여기에 레이디어스가 있으면 이 프리퀀시 셋 앵글이 세타가 오메가 t로 돌아갈 때 이쪽으로 가는 탄젠트한 방향의 벨로시티는 v의 세타는 r 오메가가 된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레이디얼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이 되는 경우는 그냥 레이디어스의 타임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이미 여기에 이제 테이블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 이 테이블을 다 이용하면 내가 반복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하게 되면 radial acceleration과 마이너스 r 오메가 스퀘어 응? 중심 방향으로 이런 가속도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탄젠트한 방향으로는 아까 velocity가 radial 방향이 돼서 이 세타 방향으로 velocity가 r 세타 다시라고 하는 v 세타라고 하는 것이 얻어졌었는데 이걸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미분하면 r 세타 더블 다 radial acceleration 이 얻어지고 그 radial acceleration, tangential acceleration, tangential acceleration이 되고 여기에 두 개가 이 두 개는 이제 라이프니츠 룰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앞에 거 미분을 먼저 할까, 뒤에 거 미분을 먼저 할까라는 건 이제 세타를 먼저 미분하고 그 r을 미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 저쪽 r의 벨로시티에서 한번 미분해서 요것이 바뀌면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두 개, radial velocity와
angular velocity product 형태로 2배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서클 상에서 움직이게 되면 r w 다시 다 0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velocity가 r 오메가 그리고 acceleration 그리고 이제 θ 다시 오메가가 픽스돼 있죠. uniform circular motion일 때 그때 acceleration 항상 중심을 향한다. 왜냐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물체는 이렇게 곧바로 가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원으로 돈다라는 것은 이거에서 이 탄젠트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 다시 말해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해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얘가 트랙을 스트레이트하게 가지 못하고 계속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야 되는데 지구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것을 radial acceleration 이제 그 내부로 향할 때, 요 유니폼 서큘러 모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안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힘을 centripetal force, 구심, 구심, 구심력, 가속도 입장에서 구심 가속도라고 부르게 돼요. 자, 갈릴리안 relativity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물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좌표계를 바꿨을 때 그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두 사람의 관측자가 서로 다른 속도를 볼 수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이 지표에 있는 사람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로 보이죠. 비행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거꾸로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A와 B가 있을 때 A가 B를 보고 V라는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B는 A를 보고 항상 마이너스 V의 속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relativity 라고 하는데 relativity는 기본적으로 갈릴리안 relativity와 아인슈타인의 relativity가 있어요. 갈릴리안 relativity는 유클리디안 공간 시간은 그대로 뭐 어느 좌표계나 동일하고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가정해서 얻어진 것이 갈릴리안 relativity예요. 그 시간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타임이 앱솔루트 하지만 이게 다 깨져버렸어. 아인슈타인의 relativity는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민콥스키 공간. 민콥스키 공간이 무엇인가 궁금하면 Y22를 본다. Y22에서 Y24를 공부하면 돼요. 다음 학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속도의 개념을 통해서 그 뉴턴 역학의 F equals ma라고 하는데 이 F equals ma가 갈릴리안 relativity에서 어느 좌표계에서도 동일한 포뮬레이션을 갖게 된다. 그 갈릴리안 relativity는 타임이 인베리언트 바뀌지 않고 마스가 인베리언트하다고 했는데 그 아인슈타인 relativity는 타임이 상대적인 것이고 그 상대적이라는 것이 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냐 적절한 규칙성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좌표가 함께 변환된다는 거. 아까 회전 세타로 이렇게 벡터를 돌리면 코디네이트이 규칙성을 갖고 돌려지듯이 시간과 공간의 좌표로 규칙성을 갖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Non-inertial reference frame은 그 가속도가 지금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는 이 F equal ma가 서로 언제나 같기 위해서는 상대 속도가 두 개의 좌표계의 상대 속도가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돼. 그렇게 되면 더해지는 가속도가 없는데 두 개의 좌표계가 서로 가속 관계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힘의 공식이 바뀌게 돼요. 쉬운 말로 자유낙하라는 물체를 지표상에서 보면 가속을 받는 것으로 보이죠. 그것은 그 물체가 가속을 받는 힘을 받기 때문이야. 그런데 자유낙하하는 물체 자신이 봤을 때 그 지구가 자기한테 가속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힘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비관성 좌표계 Non-inertial reference frame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되게 핵심적인 아인슈타인의 General Relativity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 F equal ma에 쓰는 질량과 그 중력에 쓰이는 질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equivalence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그 equivalence principle, 그 general relativity에서 그 특수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그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미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레디얼 방향과 탄젠셜 방향의 미분 성분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 아주 구구단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 속도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그 전자기파가 어느 좌표계에서도 같은 속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게 되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걸 처음에 알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전자기파에 매질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절대적인 매질을 찾아서 헤맸어요. 그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마이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마이켈슨 몰리스라는 역사상 가장 정밀한 실험으로서 빛이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했는데 그의 기본 가정인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얻어지게 되고 마이켓은 실험에 실패함으로써 노벨상을 받은 세계 유일한 역사상 유일한 물리학자가 돼요.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낳고 현대 물리학하고 우리 뭐 GPS니 뭐니 이런 것들은 상대성 이론이 없으면 아무런 상업적인 가치를 갖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어, 많은 사람들이 말만 상대성 이론 떠들어대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X 시리즈, Y 시리즈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상대성 이론의 근본적인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